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카입니다. 네, 올해가 벌써 다 가고 있어요.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나요? 좀 올해가 가는 게 아쉽지만 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. 네, 바로 연말 결산입니다. 네, 또 이 연말 결산을 안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또 다독이는 밤에서도 올 한 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 10권을 분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우선은 비문학 먼저 해볼게요. 비문학 분야에서는 뭐 이 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. 바로 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.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가 과학책을 왜? 이런 의문과 호기심으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랬어요. 가볍게 이 과학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, 또 이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, 지금 이 표지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,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통은 철학에서 많이 얻으려고 하잖아요. 하지만 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디로 가는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, 물론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학과 버무러졌을 때 우리 그 사유의 폭을 훨씬 더 넓혀주는구나, 이런 생각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좀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 책의 좀 장점은 분야별로 과학을 이렇게 두루두루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보면은 뇌과학, 그리고 생물학, 화학, 물리학, 수학, 이런 이제 분야별로 이야기를 담고 있고, 이 분야별 과학적 지식에 플러스 이 작가의 인문학적 지식이 더해져가지고 막 과학책인데 칸트가 나오고 뭐 불교가 나오고 맹자가 나옵니다. 정말 독특한 책이지만은 또 그래서 참신하고, 저 같은 뼛속까지 문과생에게는 좀 새로운 어떤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,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준 그런 책이었고, 끊임없이 또 공부하는 작가님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 우리 시대 어른의 모습을 봤다고 할까요? 그래서 정말 이게 공부는 끝이 없구나. 이 사람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나는 누구이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구나, 그런 생각을 또 곁다리로 하게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 책은요, 바로 이 책이에요. 도둑맞은 집중력. 워낙 화제가 됐었던 책이고, 올해 그 국제 도서전 갔을 때 부스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책이기도 했거든요.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보고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현대인의 저하된 집중력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책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. 집중력을 올리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둑맞게 됐는지, 이 집중력을 도둑맞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가 뭐 아주 저명한 학자, 또 뭐 심리학자, 뭐 뇌 분야의 어떤 권위자, 또 테크 기업 관련자,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논문, 책들을 공부해서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. 근데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. 나 역시도 예전보다 집중력이 잘 안 되고,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오히려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. 좀 주의가 산만하거나 복잡한 어떤 나의 일하는 패턴?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고,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핸드폰, 뭐 유튜브, 인터넷, 너무 이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만의 시간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,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작품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 이제 문학으로 가볼게요. 문학은 이제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을 나눠봤는데, 우선 단편 소설은 이 각각의 계절을 추천하고 싶어요. 이 작품을 읽고 너무 좋아서
좀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다. 너무 아껴서 읽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. 뭐 권효선 작가야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시대의 작가인데 이제 이게 7번째 소설이고 또 7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 각각의 계절이라는 제목은 각각의 계절을 나려면 각각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장에서 비롯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권효선 작가 특유의 좀 담담한 문체로 이어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참, 네,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고,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됐지? 사실 지금의 나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된 건데,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, 네,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. 다음으로는, 네, 외국서적으로는 이 작품을 꼽고 싶어요. 이 윌리엄 트레버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 좋아서 저도 올해 끄트머리에 읽은 작품인데 가장 좋았던 네, 해외 소설 단편집이었어요. 이 윌리엄 트레버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네, 단편 소설의 대가이죠. 장편도 좋긴 하지만요.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 단편 소설 모음집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인지 제목들도 여자와 관련된 제목들이 많아요. 보면은 뭐 피아노 선생님의 제자, 크레스소프 부인, 모르는 여자, 뭐 여자들 이런 좀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들이 삶을 뭐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온한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고 지금으로 충분해. 지금 나의 이 안온한 삶을 나는 이제 즐길 자격이 있어. 혹은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. 그래서 뭔가 쓸쓸한 듯 하지만 네, 따뜻하고 또 이게 물론 이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이 윌리엄 트레버 특유의 그 여리면서도 담백한 문체가 있거든요. 그런 문체를 느끼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책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집이 쓸쓸해. 세상이 얼마나 쓸쓸한지. 하지만 가식의 진실은 허울뿐이고 마음이 없다. 과거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 치지 않고 희미한 그림자들은 흩어져 버린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좋은 문장들도 많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마침 제목도 마지막 이야기들이죠.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기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 장편 소설은 네, 본의 아니게 둘 다 표지가 파란색입니다. 네, 무라카미 하루키와 또 이 백소린 작가의 작품인데 이 책은 제가 다독이는 밤 채널에서도 네,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어요. 그래서 하루키의 팬들에게는 너무너무 선물 같은 작품이고요. 사실 입문용으로는 조금 애매한 작품일 수 있어요.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,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지 못하는 한 남자와 그리고 이 남자가 오가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목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인데 결국에는 이 작가가 말하는 건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하지만 어떤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각자에게는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이 하루키가 이제 젊은 시절에 썼던 그 단편의 연장선인 장편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? 하루키 월드의 총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네, 이 작품을 저는 하루키 팬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이제 국내 소설로는 네, 백수린의 눈부신 안부인데요. 이 작품은 그 파독 간호사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파독 간호사를 우리 언론에서 많이 비출 때는 약간 애국식 아니면 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조명이 되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자신의 그 선택에 의해서 독일로 갔고 그 독일에서도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들의 연대와 또 유대를 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.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. 어느 하나의 인생도 허튼 인생이 없다.
모든 삶이 다 반짝반짝 빛난다. 그리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삶에 이 눈부신 안부를 전하는 그런 책이에요. 좀 책을 많이 읽어보시지 않은 독서 입문자들한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예, 추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다음으로 시로 가볼게요. 시는 한 권을 꼽았습니다. 바로 안희연 시인의 이 작품인데요. 일단은 표지가 네, 여름 하죠. 네. 제목도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인데, 이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표제장에 나오는 그 시구,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.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. 이거는 그 교보문고 간판에도 걸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인데, 물론 이제 이게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래서 여름에 읽을 수도 있지만, 또 이 책에 보면, 이 시집에 보면 슈톨렌이라는 시가 있어요. 슈톨렌은 그 독일의 크리스마스 네, 케이크인데, 얼마든지 겨울을 사랑할 수 있다. 너는 장갑도 없이 뛰쳐나가 신이 나서 눈사람을 만든다. 손이 벌겋게 얼고 사람의 형상이 완성된 뒤에야 깨닫는다. 네 그리움이 무엇을 만들었는지. 너의 입가엔 언제나 설탕이 묻어있다. 아닌 척 시치미를 떼도 내게는 눈물 자국이 보인다. 이 슈톨렌이 위에 설탕가루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설탕이 언제나 묻어 있지만 시치미를 떼도 내게는 눈물 자국이 보인다.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시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시치미를 뗐지만 그 내면에 있는 진짜 감정을 꿰뚫어 보는 마음? 네, 그런 시심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고, 좀 나는 시가 어려워.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그런 분들한테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너무 어렵지 않은 시집이에요. 그래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. 다음으로는 에세이를 또 빠질 수 없겠죠. 에세이는 이제 두 권을 선택을 했는데, 자, 한정원의 시와 산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참 좋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도 했었고, 또 이제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죠. 그걸로 이제 저는 책을 많이 선물하는데, 카카오톡 선물하기 할 때, 그때도 되게 선물하기에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. 일단은 책도 네, 두께가 이렇게 얇고 표지도 예쁘죠. 그래서 뭐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,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시인이 쓴 산문집은 뭔가 더 문장이 네, 굉장히 맑고 유려하고 좀 색다른 표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시인들이 쓴 에세이를 좋아하는데, 그런 시인이 쓴 에세이의 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, 이 작가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가 엄선한 뭐 다른 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들의 시들도 이 작품 속에 짤막짤막하게 수록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맛보는 재미도 쏠쏠한데, 특히 이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보르헤스의 시가 지금 딱 읽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,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네, 이렇게 있거든요. 네, 읽어보면, 저녁이 안뜰에서 고요할 때 그대의 책갈피로부터 아침이 떠오를 것이다. 그대의 거울은 내 여름의 그늘이 될 것이고, 그대의 빛은 내 그늘의 영광이 될 것이다. 그래도 우리 함께 계속해 나아가자. 지금 5줄인데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그대의 겨울은 내 여름의 그늘이 될 것이고, 네.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함께 계속해 나아가자. 이 말들이 참 다정하고, 이 겨울을 이겨내면 정말 희망이 있을 것 같고, 또 여름에는 이 겨울을 네,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, 어떤 삶의 역동과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여서 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짧게 한번 읽어봐 드렸고, 다음 에세이는 좀 속보이지만 네, 저의 신간입니다.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이에요. 이 책은 제가 4년 넘게 이제 글쓰기 수업을 했고, 또 20년 차 방송 작가로 네, 일했던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. 그래서 SNS에서 뭐 에세이까지 아주 다양한 생활형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이 단 한 권의 책에 녹여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연말 연시 또 새해 선물로 네,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, 네,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, 뭐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어린이 책도 굉장히 많이
읽게 되는데 올해 나온 책 중에는 네, 가장 훌륭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이 유발 하라리가 쓴 멈출 수 없는 우리인데 이 사피엔스의 어린이 버전이에요. 그렇지만 이제 제목이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 멈출 수 없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어린이 책 치고는 꽤 두껍긴 해요. 이게 169페이지까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글밥이 네, 꽤 있고 또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끔 네, 또 요런 그림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피엔스를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,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됐는지 어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, 이제 이게 원을 시작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고 하죠.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네, 베스트 10을 골라봤는데요. 사실 뭐 이 중에서 딱 한 것만 고르라고 한다면 네, 당연히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이겠죠. 여러분 올해도 감사드렸고 내년에도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